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퍼스트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호텔 체인 중 하나인 메리엇 인터내셔널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리엇 호텔은 1927년 작은 루트 비어 가게에서 시작해 현재 무려 8,5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텔 운영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확장, 럭셔리 시장 공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메리엇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엇 호텔의 시작과 성장 과정. 작은 루트 비어 가게에서 글로벌 호텔 기업으로. 메리엇 호텔의 역사는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J. 윌러드 메리엇과 그의 아내 앨리스 메리엇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루트 비어 가게를 열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루트 비어는 식물의 뿌리를 원료로 한 미국식 탄산음료로 당시 더운 여름철 음료 수요를 공략하며 빠르게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메리엇 부부는 단순한 음료 판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핫샵스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어 메뉴를 확장했고, 이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식음료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호텔 산업으로 전환. 메리엇이 호텔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1957년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첫 번째 호텔 트윈 브리지스 모터 호텔을 개장하며 숙박업에 뛰어들었죠. 당시 미국은 자동차 여행 문화가 발달하면서 고속도로를 따라 모터 호텔, 즉 모텔 같은 것들이 막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메리엇은 이 흐름을 읽고 여행객과 비즈니스 고객을 겨냥한 숙박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글로벌 확장과 브랜드 다각화. 모터 호텔을 개장한 경험으로 1959년 미국 버지니아에 본인의 이름을 넣은 키 브리지 메리어트 호텔을 개장하였습니다. 이후 메리엇은 1960년대부터 빠르게 호텔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메리엇의 위상은요, 2025년 기준 메리엇은 전 세계 138개국 약 9,0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는 글로벌 호텔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메리엇은 단순한 호텔 브랜드가 아니라 다양한 숙박 형태를 제공하는 종합 호스피탈리티 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그렇다면 메리엇이 단순한 호텔 운영을 넘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엇 호텔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 자, 메리엇 호텔이 단순한 호텔 운영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메리엇은 호텔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브랜드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엇 인터내셔널은 9,0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면서도 자체 소유 호텔은 약 50개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메리엇 호텔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텔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모델. 호텔 소유주가 메리엇 브랜드를 빌려 쓰는 방식인데요. 메리엇은 호텔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브랜드 사용료만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JW 메리엇 호텔을 운영하고 싶다면 메리엇과 계약을 맺고 매출의 10%에서 12% 정도를 메리엇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즉 메리엇은 호텔을 직접 수요하지 않아도 매년 수십억 달러의 로열티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인 거죠. 장점으로는요, 빠른 글로벌 확장 가능, 운영 부담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호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낮기 때문에 때로는 한두 개의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나머지 회사가 타격받는 일도 종종 있곤 합니다. 현재 메리엇 호텔의 85% 이상이 이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호텔은 없나요? 라는 질문에 물론 직접 운영하는 호텔도 있죠. 운영 계약이라고 하는데 매니지먼트 컨트랙트라고 불립니다. 프랜차이즈 모델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고급 브랜드 호텔은 메리엇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텔 소유주는 투자만 하고 운영은 메리엇이 담당하는 것이지요. 호텔 운영 수익의 일부를 메리엇이 가져가는 구조죠. 이 모델은 주로 초고급 브랜드 호텔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리츠 칼튼, 세인트 레지스, 에디션 호텔이 있죠. 직접 운영의 장단점으로는요, 운영 노하우를 살려 더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관리에서의 부담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프랜차이즈보다는 리스크가 크지만 대신 더 높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또한 일부 호텔은 직접 소유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호텔은 프랜차이즈나 운영 계약으로 관리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의 호텔은 메리엇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고급 호텔이나 대형 리조트 중심으로 이 전략이 활용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중은 낮지만 수익성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초호화 리조트나 관광지가 있는 랜드마크 호텔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하지만 직접 소유하면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메리엇이 적극적으로 하는 모델은 아니죠. 현재 메리엇이 직접 소유한 호텔은 전체의 약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성 고객을 잡아라! 로열티와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메리엇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리엇 본보이라고 불리는 호텔 포인트 적립 사용 이러한 카드가 있는데요. 제휴 신용카드 출시, 고객이 숙박할 때마다 아멕스와 체이스와 같은 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죠.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포인트로 무료 숙박, 객실 업그레이드, 항공 마일리지 전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고객이 계속해서 메리엇 호텔을 이용하게 만드는 락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멤버십을 활용한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도 창출하고 있죠. 결국 메리엇은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호텔 브랜드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메리엇의 매출과 주가 흐름인데요. 앞서 메리엇이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메리엇은 실제로 어떠한 매출을 기록했고 그리고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왔을까요? 지금부터 메리엇의 매출 성장과 주가 변동 추이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리엇의 연매출 추이인데요. 메리엇의 매출은 단순히 꾸준히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업계의 흐름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했죠. 2015년 메리엇의 연매출은 140억 달러.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16년 스타우드 호텔 인수. 이로 인해 2017년 매출은 단숨에 220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호텔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지게 된 순간이었죠. 2019년 매출은 210억 달러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여행 산업이 멈춰서며 메리엇의 매출은 105억 달러로 반토막 났는데요. 하지만 메리엇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22년에는 다시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2024년에는 2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메리엇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2015년 메리엇의 주가는 70달러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는 140억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되자 호텔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주가는 60달러까지 폭락했죠. 그런데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부터는 반등이 시작되었고 2023년에는 200달러를 돌파, 현재는 고점을 재차 갱신하며 280에서 3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대비 약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죠. 메리엇의 성장 요인인데요. 그렇다면 메리엇의 매출과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행 수요 회복이죠. 2022년 이후 글로벌 여행업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럭셔리 호텔 브랜드 확장이 고급 브랜드 확장으로 수익성이 강화되었는데 프랜차이즈 모델 또한 성장했죠. 프랜차이즈 모델의 성장으로 계속해서 이 회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멤버십 프로그램 또한 굉장히 이 회사가 빠르게 반등을 넘어선 큰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호텔 시장에서 메리엇의 위치는 어떤가요? 메리엇은 전세계 호텔 수가 8,500개 이상이 된다고 제가 설명했고요. 하지만 이 경쟁자 힐튼은 6,800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은 6,000개 정도가 됩니다. 딱 대충 봐도 호텔 수에서 이미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죠.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여행 산업이 지속되고 럭셔리 브랜드를 사람들이 더욱더 애용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 또한 메리엇 호텔에 굉장한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와 디지털 서비스 도입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라는 것 또한 고객의 만족도 굉장히 크게 상승시켜버렸죠. 그러나 리스크 요인도 우리가 동시에 봐야죠. 경기 침체 시 고급 호텔 수요 감소가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나 어떠한 연준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호텔과 여행업은 빠르게 주가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지표나 중장기적인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가 다가올 때는 빠르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정리하는 것 또한 지혜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폭락할 때는 또한 다음 3년과 5년을 대비하여 분할 매수하는 것 또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엇과 힐튼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싶은데요. 메리엇은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고급 호텔부터 중저가 호텔까지 모두 커버하는데요. 럭셔리 앤 부티크 호텔을 강화하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 중입니다. 스타우드 호텔 인수 이후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힐튼은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운영하여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메리엇보다 객실 수는 적지만 안정적인 성장과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비즈니스 호텔, 대중적인 브랜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메리엇은 브랜드 다각화와 럭셔리 시장 확장, 힐튼은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펼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메리엇이 앞으로도 글로벌 1위 호텔 체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어서 메리엇의 미래 전략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엇의 미래 전략과 성장 가능성인데요. 메리엇은 단순한 호텔 체인을 넘어 미래 여행 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리엇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먼저 브랜드 다각화와 고급화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호텔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젊고 감각적인 고객층까지 끌어들이려고 있는 전략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리츠 칼튼, 세인트 레지스, W 호텔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호텔 도입인데요. 최신 AI 기술과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의 여행 패턴을 분석하고 숙박 옵션과 혜택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모바일 체크인, 디지털 키, 스마트 객실 시스템 등을 확대 적용하며 비대면 호텔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VR, AR을 활용한 가상 호텔 투어 도입 가능성도 고려 중이죠. 자, 오늘은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엇 인터내셔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인데요. 작은 루트비어 가게에서 시작해 9,000개 이상의 호텔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메리엇. 그 성공의 핵심은 단순한 호텔 운영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모델, 럭셔리 브랜드 확장, 디지털 혁신 등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죠. 그렇다면 현재 메리엇의 투자 가치는 어떨까요? 메리엇은 여행 산업 회복과 글로벌 호텔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4년 매출 250억 달러, 그리고 주가는 팬데믹 당시 60달러에서 현재 300달러 이상을 돌파하며 쭉 신고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고점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여행업 호황과 브랜드 확장 등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경기 침체, 비용 증가 같은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메리엇이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여행 산업의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도 고려해야겠죠. 여러분은 메리엇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조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